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 남성입니다. 저는 제대 후 군부대에서 4년 정도 일하다가 전역 후 현재 군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 중인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고요. 저희 아내는 30대 초반으로 현재 간호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7년차가 되었습니다. 팔팔한 20대 청춘은 아니어도 신체 건강하고 앞길 창창한 30대 청춘이라 여기며 사는 젊은 부부이고요. 둘 다 직업이 워낙 안정적이고 또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보니 결혼하면서부터 돈 걱정은 뼈 빠지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가정형편의 또래 신혼부부들보다는 비교적 돈 걱정은 덜하면서 즐겁게 살자며 신혼살림을 차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둘 다 낙천적인 것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기 때문에 밝게 살아보려 한 것만은 정말로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를 좋아라 하기도 했고 아내 또한 저의 밝은 모습을 참 마음에 들어 했죠. 그러던 저희 두 사람이 얼마 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품 안에 안아보는 귀한 첫 아들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들을 좋아라 했던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지를 않아서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2년이란 적당한 시간 내에 아이가 찾아와 줬고 그래서 아내도 저도 정말 태교부터 온 신경을 뱃속 아이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좀 더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 건강하라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였고 착하게 커달라고 갖은 동화책을 읽어주며 심신 안정을 시키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만큼 저 또한 아내와 뱃속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을 만큼 가정에 충실하며 살았고요. 아내 또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신경을 써볼 겨를도 없이 태교에만 집중을 하고 지냈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행복한 태교 생활을 만끽했다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잔잔한 호수물과도 같은 제 가정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키는 돌덩어리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또 아무도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존재였죠. 저희 부부가 나이 차이도 딱 2살이라서 정말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요. 부부가 친구 같았던 만큼 각자의 형제 자매들하고도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정말로 재미나게 잘 지냈어요. 연년생 형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내는 무조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1순위로 저희 형을 찾을 만큼 전적으로 자기 아주머님을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만 호칭을 제대로 쓸 뿐 젊은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아내도 저희 형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처럼 지내려 했죠. 저희 형도 아내를 참 마음에 들어했기에 막내 여동생을 대하듯이 정말 각별하고 예뻐하고 챙겨줬고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잔잔한 우리 가정에 파동을 일으킨 돌덩어리는 저희 형이어야 했습니다. 내 아내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 못해 정분이 쌓여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다는 막장의 스토리가 잘만 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엉뚱하게도 야릇한 정분을 쌓일랑 말랑하게 된 건 아내와 형이 아닌 아내의 여동생이 찾아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처제에 대해서 정분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도 없었고 감히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겠다고 꺼내본 적도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저희 형이랑 남매처럼 잘 지내듯이 저 또한 처제랑 남매처럼 정말 잘 지내보고자 했습니다. 아내가 저희 가족들을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도 아내를 향한 고마운 마음에 더욱 처제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에게 정말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실제로도 수시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휴가 때면 번갈아 같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또 저희 집에 초대해서 수시로 요리를 대접해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딱 하나 아내와 저희 형 사이와는 달리 저와 처제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형은 정말 친남매 마냥 시간이 지날수록 서스럼없이 잘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에게 내외를 하고 어색하다는 듯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정말 저는 그런 관계를 바란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처음 처제와의 사이가 어색하다고 느꼈던 것은 작년 4월이었습니다. 아직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기 전이었고요. 막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가족들 걱정이 되어서
지인을 통해 구한 마스크 일부를 처가댁에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많이 구하지를 못했고 또 저희 집과도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에 한 봉다리 안에 들어갈 정도의 양만 챙겨서는 퇴근길 처가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도착하기 10분 전에 전화도 드렸는데 처가댁에 들어가 보니 장인 장모님은 계시질 않고 처제 혼자서만 잠옷바람으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끊임 훤히다 보이는 나시 홈피스를 입고서 말입니다. 순간 처제를 보자마자 너무 놀란 바람에 나 이거만 놓고 갈게 라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는 후다닥 처가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처제는 저랑 딱 1초 정도 눈을 마주친 게 전부였죠. 당황한 저는 마스크를 놓자마자 후다닥 집을 빠져나왔고 뒤늦게야 집에 가던 도중 처제로부터 문자가 왔더라고요. 형부 미안해요. 형부가 우리 집에 오는 중이라고 엄마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언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요. 라고 말입니다. 아,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처제와 나 사이에 찜찜한 비밀 하나가 생겨버린 것 같아서 말입니다. 뭐 그래도 처제가 정말로 제가 온다는 걸 까먹고서 그런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다고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도 그런 원피스를 아무렇지 않게 입을 수 있나 싶어서 좀 헷갈리긴 했지만 더 상상을 하자니 저도 기분이 찜찜해서 빨리 잊으려 했죠. 하지만 그걸 첫 시작으로 이후 처제의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보이는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코로나로 자주 볼 수는 없어서 도발을 매번 겪은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서 처음 처가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날 처제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스타킹이나 속바지도 입지를 않은 채 그 짧은 치마를 불편하게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처제를 보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보러 온 건데 옷이 불편하게 그게 뭐야?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처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짧은 치마를 제 앞에서 보이며 다리를 꼬거나 안이 비춰질 정도로 아슬아슬히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처제한테 추리닝 바지 하나를 건네주며 당장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벌렁벌렁 했습니다. 당연히 처제인데 여자이기도 하니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내가 제 눈치를 계속 살피니 도둑이 재발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요. 그 밖에도 뭐 정말 자잘한 처제의 유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겨울에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면티 하나를 입고 와서는 제 앞에서 거침없이 허리를 숙이질 않나. 밥 먹는데 자기 팔을 제 팔에 계속해서 달라붙이며 스킨십을 유도하지 않나. 그 와중에 저와 인사를 내외하는 듯이 계속해서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부끄러워하고 민망한 제스처를 취하니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좀 속 편하게 처자랑 터놓고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처제였기 때문에 더욱 말 한마디를 먼저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임신을 해서 예민해지고 있던 중이었고 또 처제의 도발을 옆에서 몇 번 목격을 하며 화를 내려고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 말과 행동을 아끼며 조심해야 했죠. 코로나로 어쩌다 만나는 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제 살에 자기 살을 비비고 야식꾸리한 눈빛으로 몇 번이나 눈맞춤을 하는 처제의 속마음이 점점 궁금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를 하게 된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혹시나 아내가 나의 의도와는 달리 나를 의심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도 컸죠. 그러는 와중에 아내의 배는 꾸준히 불러왔고 저는 더더욱 아내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저의 모든 걸 가족에게 쏟으며 지냈습니다. 마음 한켠에 처제를 향한 아리송한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참았어요. 그러던 중 결국 제 속에 있던 음란마귀가 본능을 주체하지 못한 채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서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으로 옮긴 날이었어요. 아내의 곁에 있기 위해서 출산이 임박했을 때부터 저 또한 어디 이동을 하지 않은 채 내내 아내 곁에 붙어 있었거든요.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만 집으로 후딱 오곤 했고요. 그쯤 처제가 계속 형부, 집에서 혼자 잠들기 외롭지 않아요? 집이 너무 적적하지 않아요? 라면서 치근덕거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저야 뭐 당연히
처제를 경계하면서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철벽을 쳤고요. 그러다 아내가 조리원에 가게 되면서 졸지에 13박 14일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뿔싸. 장모님이 뭣도 모르고 처제를 저희 집에 보내셨더라고요. 자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빈집에 남자 혼자 있으니 거실도 닦고 집안 정리를 해주고 오라고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찬도 몇 안 되지만 같이 보냈어. 걔가 손이 야무지니까 지가 알아서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 정리도 싹 해줄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가족 좋다는 게 다 뭐야. 라고 말입니다. 처제는 직업 자체가 집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며 노마드족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제 시간에 꼬박꼬박 일을 해야 하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런 부탁을 처제한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 후 아내를 잠시 봤다가 집으로 돌아와서야 여전히 제 집 안에 있는 처제와 맞닥뜨렸어요. 시간이 거의 저녁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장모님은 오전에 연락을 하셔서 처제가 집에 갔다는 말을 하셨는데 처제는 거의 10시간이 넘어가도록 저희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혼자서 멀뚱히 말입니다. 집은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장모님 말씀대로 냉장고 안은 새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괜히 뻘쭘했던 바람에 저는 급히 처제를 향해 말했죠. 이제 가봐도 돼. 수고 많았어. 집까지 혼자 갈 수 있지? 힘들면 바래다 줄까? 라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가며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이상했어요. 제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피곤해 형부. 형부도 피곤하죠? 라고 말하더니 배꼽이 다 드러나도록 기지개를 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면서 그냥 작은 방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처제와의 발칙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난데없이 처제와 하룻밤을 묵겠다고 한 처제는 그날부로 이틀에 걸쳐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잤고요. 첫째 날은 용케도 그냥 따로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면서 하루가 끝이 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에 일어났습니다. 퇴근을 하고서 와이프를 만났다가 비슷한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처제가 또 있더라고요. 아직 안 갔어? 장모님도 알고 계셔? 라면서 물어보니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친구 집에서 며칠 작업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라고 말입니다. 졸지에 처제와의 불쾌하고도 찜찜한 비밀 하나가 또 생겨버린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내외를 하는 새색시 마냥 눈을 피했다 조심스레 마주치는 처제를 보다 결국 제가 먼저 시선을 피한 채 또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처제가 자기는 좀 씻어야겠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씻기 위해서 말입니다. 처제는 가져온 속옷도 없을 거고 여분의 옷도 없을 텐데 아내 것을 입겠다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를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내 집에서 나와 단둘이 있는 그 순간 샤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미칠 노릇이었어요. 또다시 어색하지만 야릇하게 무언가 어려워하는 듯 보이지만 세상 새초롬하고 도발적으로 눈을 맞추려 하는 처제와 계속해서 눈맞춤을 했고요. 화장실이 하나뿐인 집이라 나도 빨리 씻고서 잠들어야 하는데 샤워를 한다고 들어간 처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숨죽인 채로 잠든 척을 하면서 처제가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다렸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화장실 안에서 샤워 부스 소리가 멈췄고 드라이기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처제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던 중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올 때 방문을 잠그지 않았거든요. 내 집인데 방문을 잠글 이유도 없었고 또 처제가 저를 위협할 만한 사내도 아니었기에 미처 방문까지 잠궈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제 집에서 방문을 잠그지 않아 버릇한 바람에 아예 거기까지는 생각이 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처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제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면서 점점 내 방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에 침을 꼴까닥 삼켰습니다. 도대체 안방 앞에서 가지도 않고
노크를 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뭘 하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처제는 그로부터 거의 10분 정도를 혼자서 아무 움직임도 내지 않은 채 문 앞에 서서는 가만고 있다가 갑자기 노크를 하더라고요.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똑똑똑 하고 말이죠. 저는 정말 불 꺼진 방에서 자는 척하며 숨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에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인지 아님 들어오겠다고 내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다고 잔뜩 쫄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결국 제 발로 문 앞에 걸어갔죠. 처제가 안방 안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훨 나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마음먹고 안방문을 연 순간 열어서 앞에 서 있던 처제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제가 글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살을 다 드러내고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도 이런 데가 싫어요. 그런데 난 처음부터 형부가 좋았어요. 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딱 오늘 밤은 같이 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딱 오늘 밤만 우리 같이 해요. 네? 라면서 저를 향해 안긴 채 손깍지를 끼는 게 아니겠어요. 제 몸통을 둘러싸 안아버리고는 자기 두 손으로 깍지를 껴버린 바람에 제가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처제에게 안겨버린 꼴이었습니다. 어쩌면 좋냐면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 움직일 때마다 처제의 몸과 마찰을 일으켜야 해서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이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처제를 향해 무작정 소리를 쳤어요. 이러지 마. 나 이제 막 태어난 내 아이 아빠야. 나 처제 언니랑 함께 사는 남편이라고. 제발 처제, 제발 이건 아니야. 라면서 처제의 몸에 손 하나를 대지도 못한 채 허공에다가 제 두 팔을 들어버린 채로 어떻게든 처제한테서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떻게든 처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처제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로 헬기를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두 손 들고 발받는 듯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다가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밖에서 제 비명을 들었는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현관서부터 처제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제 아내를요. 아내가 조리원에서 나와 현장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처제와 제가 껴안고 있는 그 현장을 말입니다. 아내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잽싸게 처제의 몸을 낚아챘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다 말고 저에게로 달려와주는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살려줘. 라면서 말이죠. 눈물만 안 나왔을 뿐 마치 공격을 받은 사람 마냥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여전히 손을 들고 서 있었고요. 그런 저에게서 처제를 두 손으로 떼어낸 아내는 막 출산을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 괴력이 튀어나와서는 자기 동생을 건너방으로 순식간에 끌고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자기 동생의 몸을 보지 않길 바랬던 건지 들어오자마자 자기 몸으로 처제의 뒤를 꽉 껴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 안에서는 처제가 얻어맞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언니 미안해. 라며 군데군데 처제가 우는 소리도 들렸지만 대체로 살려달란 소리였습니다. 대체로 자기가 미쳐섰나 보다며 살려달란 소리를 해댔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처맞는 소리는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도무지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처제의 돌발 스킨십에 대한 충격이 다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현장을 아내가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던 나머지 뇌 순환이 딱 정지해버린 듯 했죠. 한참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자매의 비명소리를 듣기만 한 채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오줌을 지렸나 싶었을 만큼 제 몸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은 채 그냥 얼어 있었고요. 그러다 방 밖으로 머리카락을 잔뜩 휘날리며 나오는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을 하려는데 아내가 절 꼭 껴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저거 이럴 줄 알았다고. 늘 당신을 보는 표정이 너무 기분 나빴는데 어제 엄마랑 통화하다가 제가 우리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쎄한 거야. 그런데 하필 또 친구네 집에서 갑자기 작업을 한다고 외박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진짜 못 참겠더라고. 저게 뭔 짓을 할란가 싶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애를 안고 조리원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달려온 건데, 와, 씨, 저게 이렇게 또 배신을 때리네? 진짜 저걸 확?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그간의 처제의 태도를 불안해하던 아내가 조리원에서도 내내 의심을 하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아내는 화를 삭히지 못하고 그리 말하면서 또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처제를 다시 한번 혼쭐 내주겠다고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 끼치기도 분해 죽겠다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정말 필사적으로 아내를 껴안은 채로 말렸고요. 진정을 시키며 최대한 몸부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좀 진정을 하고 나서는 알몸으로 방 안에 두드려 맞은 채 있을 처제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저는 아내만을 쑥 데리고선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내를 곧장 조리원으로 다시 바래다 줬고요. 가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쟤 저거 어릴 때부터 버릇이 이상했어.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하나한테도 꼬리를 치다가 대차게 차이고서 쭈그려 지낸 적이 있었거든. 그냥 내가 만나는 남자는 다 이성으로 보이는 애인가 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 아빠가 된 내 남편을 감히 정말 저걸 어째? 라고 하면서도 차 안에서도 내내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욕을 아주 흥건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곁에서 저는 여전히 민망하고 부끄러워 뭐라 잘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그저 처제 자체가 원래 이런 쓰레기란 걸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그날은 혹시 모른다면서 본가로가 아내와 같이 잤습니다. 자는 내내 가슴이 여전히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혹여나 내가 처제의 유혹에 제대로 넘어가서는 처제와 먼짓거리라도 했으면 혹여나 처제의 몸을 탐해보겠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먼저 튀어나와 손이 먼저 튀어나갔다면 지금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잠시라도 처제 앞에서 가족이 아닌 여자를 보려는 듯 민망해하고 신경을 썼던 제 스스로가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웠어요. 뭔 짓을 안 하긴 했지만 제 자식과 아내를 향한 죄책감이 알게 모르게 몸부림치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내를 꼭 껴안은 채로 얼마나 속으로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미친놈 되지 말고 얼른 정신 차리자고 말이죠. 그 다음날 출근길에 집에 가니 처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제 안방 앞에 서자 전날 있었던 처제와의 강제포옹이 불현듯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 머릿속으로 잠시나마 상상했던 처제와의 이상한 상황들을 절대로 다시는 꺼내지 말자며 죄 없는 제 머리를 몇 번이고 내리쳤답니다. 이렇게라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말이죠. 전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로 처제의 얼굴을 못 보고 살 것 같습니다. 봤다가 또 무슨 상상과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에 최대한 그 여자를 피하며 정신 챙기고 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만천하에 고백과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